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5% 상승해서 끝났고요. 신고가 만들어냈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여기 25년 3월달 정도에 잡혀 있는데 대략 이 정도 레벨의 주가를 만들어낸 첫 번째 구간이 24년 11월입니다. 그리고 24년도는 머크와의 계약건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도주가 되는 첫 번째 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냈었던 고가는 대략 45만 원 정도 됐는데 오늘 47만 원 정도 장 마감이 됐어요. 뭐 지금 8시까지는 NXT 시장 열리죠. 근데 이때 거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이 등락 자체를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언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매수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종가는 대략 한 47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고 드디어 신고가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형성됐었던 이 가격대니까 대략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달 동안 하락과 횡보를 거친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고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보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지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싸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선반영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24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던 알테오젠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이거? 그쵸? 거의 한 8만 원 정도부터 40만 원을 넘어가는 이 가격대까지 5배, 6배, 7배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아졌느냐? 제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22년도의 적자, 23년도의 적자, 그리고 24년도의 흑자 전환, 그리고 이건 25년 초에 나오죠. 결산 실적이. 그런데 실적이 흑자 전환됐다 그래서 250억 흑자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얼마예요? 23조예요. 여기서 오늘자 상승폭을 대입한다면, 그쵸? 이거보다 더 높아진다. 25조를 넘어가는 정도가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실적은 10배씩 좋아지지 못했는데 주가는 10배씩 이렇게 좋아졌다고요. 그러면 적자를 보고 있었을 때는 시가총액이 뭐 2조, 3조 이렇게 됐었거든요. 뭐 조금 올랐다 싶으면 한 4조 이렇게 됐었다고요. 근데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20조대로 올라섰다고요.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실적보다 주가가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싼 주식을 살라고 아무리 기다린다고 한들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주식들,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엄청나게 강했었고 과거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던 그런 주식들의 움직임을 보자고요. 추세가 꺾이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에코프로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에코프로 뿐입니까 이게? 포스코 홀딩스, 그쵸? 포스코 퓨처엠, 이거 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를 어떻게 돌립니까 이거? 그냥 돌리고 나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신고가라고요. 아무리 좋은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꺾이면 시세는 끝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알테오젠이라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없었을까? 자, 내용 보세요. 20년도에 코로나 유동성 장세를 맞고 나서 시세가 한 차례 발생을 했죠. 특히나 바이오였으니까 당연히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꺾이고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거? 1년, 2년, 3년. 그리고 나서 52조 신고가를 만들고 6개월 횡보 튀기 시작하죠.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시죠? 머크와의 계약건. 무슨 얘기냐? 이때도 ALTV4, SC 제형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언제냐, 그거라고요. 이때도 머크하고 뭐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거라고요. 그러면 야, 이거 앞으로 머크하고 뭐가 나올 거니까 좀 많이 내렸네, 여기서 사자. 더 내렸네, 여기서 사자. 더 내렸네, 여기서 사자. 싸게 샀을 것 같죠? 맞아요, 싸게 산 거 맞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는 딱 이 구간에 매수가 되는 겁니다.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뭐 가능하겠죠. 어쩌다 한 번은.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매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는지 항상 제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세요. 오늘 제가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 구간 잡았거든요. 오늘 8% 올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오늘 시가부터 뭐 0%에 딱 잡은 건 아니에요. 오늘 한 4% 정도 올라가는 가격대 반등 확인하고 매수한 겁니다. 근데 오늘 상승한 거 얼마? 8% 정도. 근데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25년 1월달, 2월달부터 신고가 만들고 나서 싸다고 내려갔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180%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여기 신고가 만들고 확인하고 머커의 계약권이 터지니까 바로 반등 구간이 세게 나오죠. 시세 어때요? 작년 시세 30%대 수익 구간, 두 자릿수 수익 구간 계속해서 터지잖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매수, 손절, 매매 지금 신고가 이미 30% 수익 구간이 넘어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뭐 넘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ABL 바이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신고가, 매매, 상승 76%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꺾였죠. 반등 확인했죠. 이것도 이제 매수 구간에 잡힐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주식시장은 이 구조 내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 기준에서 보더라도 형인우 대표 알테오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형인우 대표는 1조 원 이상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이 1조 원 이상, 그리고 지분율이 어때요? 4.9% 이렇다고요. 엄청나죠?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이상을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요구를 했습니다. 코스피로 이전시켜달라. 그 부분도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시 시총 30조 원 가능, 목표가 상승. 이런 거는 헛소리고요. 뭐 하나증권에서 뭐라고 했다 이런 거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 2대 주주인 스마트앤그로스 형인우 대표는 전날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요구했다. 그랬을 때 뭐가 나오느냐? 이전 상장 시 다양한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코스닥에 들어오는 자금 규모와 코스피에 들어오는 자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알테오젠과 실적을 비교할 만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대상 기업이 존재하지 않기에 알테오젠의 밸류에이션 평가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이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 저 가치라는 말을 현재 가치가 아니라 저는 미래 가치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도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보세요. 알테오젠과 실적을 비교할 만한 비교 대상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코스닥에는. 자, 생각해 보세요. 알테오젠 지금 실적 얼마예요? 올해 예상 실적 1364억이잖아요. 근데 올해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근데 1300억을 벌어요. 계산하기 쉽게 우리 1000억으로 봅시다. 그쵸? 보통 PER 10배 잡잖아요. PER 멀티플 10배를 잡으면 영업이익 기준에서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1조예요. 1조. 10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년 돈을 버는 그 규모에. 이러면 되게 비싼 평가를 주는 것 같죠? 아니요. 이래야 저평가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야 말도 안 되게 싸다 이런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얼마 벌어요? 30조, 올해 예상치 28조 이렇게 번다고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370조입니다. 엄청 싸다, 말도 안 되게 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대략 한 10배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 가격대를 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게 싸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현재 가치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그냥 말도 안 되게 비싼 주식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사라 그래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니까. 미래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줘요? 머크에서 만들어줍니다. 머크에서 들어오는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돼요? 연 1조 원 정도 돼요. 이걸 대입했을 때 최소 한 60만 원까지는 그냥 올라간다. 왜? 보통 성장주들의 평균 PER이 한 3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이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알테오젠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랬을 때는 150만 원, 200만 원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상이잖아요. 이거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여기 60만 원까지는 그냥 가는 거고 코스피 이전 상장했을 때 수급이 몰리니까 1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상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내용들이 계속해서 붙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고 해요? 가격만 보고 한다고요. 어떤 부분이 언제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말자고요. 그쵸? 근데 거기서 형인호 대표의 이런, 그쵸? 이런 게 행동주의 투자죠. 그쵸? 형인호 대표가 개인이니까 행동주의 펀드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행동주의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회사에 요구하잖아요. 사측에다 요구를 하잖아요. 코스피 이전 상장 해야 된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상법 개정까지 더해서 소액주주들을 같이 연대해서 들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겠죠. 어쩌겠습니까? 이거 싫어? 그래? 너네 그러면 주식 다 사가지고 상장 폐지해줘. 자진상폐하면 사상 최고가에서 그냥 다 매수해서 나만 먹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에 그런 현금이 있을까요? 없지. 절대 못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구간의 첫 번째 단계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좋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지금 신고가 구간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요 내용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 있죠. 그렇죠? 이때 추세가 무너지고 시장이 완전히 박살 나야 그때 공매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공매도는요, 알테오젠의 거래 대금 자체가 원래 높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 대금은 높아요. 근데 매매 비중, 하루 거래된 총 금액에 대비해서 공매도로 들어온 매매 비중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게 두 자릿수 정도는 가야 돼요. 최소 10%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10% 넘는 구간이 있나요? 기간이 짧다고요? 계속 가더라도 10% 넘는 구간이 6월 달에도 없고 쭉 내려가도 5월 달에도 없습니다. 그쵸? 없어요. 여기 하루 딱 잡히네요. 5월 16일 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또 줄죠. 여기서 공매도 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5월 16일 날은 대충 어느 정도의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쳤어요?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쳤어요? 아니요. 이 박스권에서도 하단부라고요. 하단부.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세력들 자체도 어떻게 매매를 해요? 확인하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가격 확인하고. 우리는 저가에 못 잡는다. 최고가에 팔 수도 없어. 그러니까 주가 확인하고 나서, 반등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자. 알테오젠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더니 저는 이미 30% 수익 구간이 넘어갔고, 그리고 신고가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형인호 대표가 뒤에서 행동하는, 그쵸? 액션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그리고 머크와의 계약권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고,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1조 이상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30배를 기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걸려요? 60만 원까지는 그냥 간다. 지금 얼마? 47만 원 정도 됩니다. 최소 60만 원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이유가 이거고, 제가 이렇게 등락 구간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바이오는 주도주에서 한 번도 빼놓지를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보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건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원전 바이오 강세 마감. 자,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7월 15일 시황 먼저 보면 쉰 만큼 강했다. 조선을 포함해 주도주 전체가 강했고 카카오 그룹주는 반등 확인 후 매수하면 된다. 추세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뭐 특검 조사도 있고 여기 뭐 약간 뭐가 연관돼 있다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것 때문에 주가 안 간다? 그럼 신고가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왔다? 근데 이거 보고 여기서 이거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그 구간 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알테오젠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 계속 볼게요. 원전은 기다린 만큼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8% 상승 마감. 오늘 매수 완료. 여기 정확하게 제가 7월 15일 9시 54분 10시 전이죠. 딱 4%대 올랐을 때, 그쵸? 여기 보세요. 그쵸? 4%대 올랐을 때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수 63,000원 돌파 매수. 시장가로 높여서 사라. 그냥 사는 게 중요하다.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리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항상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고 주도 섹터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까지. 카카오 그룹주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세 종목을 매수를 했거든요. 특이점
한전기술 원전입니다. 현대건설 원전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원전 종목에서 분산 투자를 한다고요.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요. 그러면 바이오도 알테오젠이 치고 가니까 바이오 포트폴리오도 구성할 수 있겠죠. 바이오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알테오젠 먼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매매 구간 잡죠. 지금도 30%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고, 지금 어때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쵸? 근데 매도한 수익률 어때요? 33%대. 작년에 두 자릿수 계속 냈다고요. 언제? 신고가 계속 나왔다고요. 그럼 알테오젠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HLB 같은 거 작년에 움직임 보잖아요. 신고가 매도 어때요? 쭉 내려보면 13, 18, 31%대 이런 수익 구간 계속 나온다고요. 매매하는 구간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ABL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그쵸? 수익 구간 70%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반등했죠? 여기서 살 걸 이게 아니라 껄무새라 그러죠. 이게 아니라 확인했죠. 지금부터 매매 구간 잡으세요. 알테오젠 쉽게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70%씩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18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떨어지나 싶으면 이제 또 올라가고 항상 이렇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도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아 이거 떨어지나 싶었는데 올라오는 거 보고 다시 매수 그쵸? 많이 떨어지면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길 지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여기 지지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못해요. 못 사요. 왜 그럴까요? 더 떨어지면 답이 없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걸 제가 몸소 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주도주,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